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학술도서 읽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. 자, 학술도서 읽기는 뭐 별건 없는데 또 들어보면은 또 들을 만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참고도서로 제가 도서관에 신청한 책이 한국 고대 국가학, 이른바 고조선에 관련된 연구를 완전히 다 모은 책인데요. 뭐 우리 행정학계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원래 교수님, 이 책의 저자 교수님이 원래 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저서가 나왔는데요. 이런 학술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 먼저 목차를 보시고요. 목차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. 책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읽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목차를 유심히 보시고 책을 대강 훑어보세요. 이 책은 표가 많은 책이구나, 그림이 많은 책이구나, 한문이 많은 책이구나, 뭐 영어가 많은 책이구나, 뭐 각주가 많은 책이구나, 대강 훑어보세요. 이게 먼저고요. 두 번째, 이제 책을 다시 이제 두 번째 볼 때 이 책의 연구 목적이 어디 있을까? 이른바 보통 앞부분에 서론, 머릿말에 있어요. 이 책의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, 그리고 이 책에서 나는 뭐를 말하고 싶은 것인지 보통 서론에 있습니다. 연구 목적을 좀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혹시 책에 가설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가설. 그 가설은 좀 이렇게 발췌해서 보셔야 됩니다. 가설, 저자는 뭐뭐뭐 이럴 것이다, 이럴 것이다, 이럴 것이다.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설이 증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. 가설이면 틀릴 수도 있죠. 이런 가설은 보통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. 눈에 띄게 딱 돼 있거든요. 이 가설을 좀 한번 있으면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연구 요약인데요. 연구 요약이 이제 보통 결론쯤에 있어요. 결론쯤의 내용을 결론만 딱 뽑아서 읽어보시는데, 만약에 결론을 이해를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책을 좀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나가셔야 돼요. 그런데 결론만 봐도 내가 이 책의 앞부분이 뭔지 대강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.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. 다시요. 앞부분에 연구의 목적과 이제 그 문제의식, 서론에 있는 거, 그 다음에 가설이 있는 내용이면 가설을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연구 요약, 결론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. 그 학술도서를 전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참 좋기는 한데 시간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결론과 참고문헌. 참고문헌은 제가 이 직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고요.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김영재 똑같은 사람의 이렇게 어떤 인용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그분 거는 꼭 좀 보셔야 돼요.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뭐 참고문헌에서 좀 제일 연도가 오래된 거, 그 다음에 뭐 가장 좀 비슷비슷한 제목이 좀 많은 그 부분들, 이런 거는 좀 특징적인 거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학술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림, 표, 그래프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학술도서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인용하기가 좋아요. 그리고 내용이 줄글로 쓰여진 내용이 그림이나 표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더 좋죠.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나 표가 많은 만약에 그런 어떤 학술도서라 그러면 인용할 수 있는지, 내가 좀 이렇게 끌어와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. 그리고 때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저는 있을 거라고, 한 명 이상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.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연구를 하실 분들은 책 맨 뒤에 부록을 잘 보셔야 돼요. 부록에 보통 설문지가 들어가 있어요. 아니, 이게 이런 거잖아요. 설문 문항, 어떻게 물어볼 건지를 좀 남들 걸 봐야 내 설문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. 부록을 잘 보세요. 그러면 거기에 설문지가 있습니다. 그 부록에 여러분들 의외로,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소개해주자예요. 그게 부록이에요. 근데 그 책을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부록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학술도서는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계속 이어서요.
전체를 읽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을 포착, 발췌한다.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좀 미리 복사도 해주시고 미리 좀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면 나중에 유리하다. 그리고 뭐 그렇기가 힘들겠지만 만약에 하루에 한두 장 정도라도 자료만 그냥 단순히 입력만 해두면 한두 장 곱하기 50일 또는 100일 해보세요. 그럼 200장에서 100장에서 200장 나오잖아요. 그럼 여러분 논문 쓰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. 그래서 이런 걸 필요한 부분을 포착하고 발견하고 발췌하는 일. 그리고 이제 5번인데 그 학문 분야, 예를 들어서 행정학에서 뭐 책이라든가 논문 중에 대표적인 책들이 있어요. 이거는 좀 숙독하셔야 돼요. 좀 정독하셔야 돼요. 앞에서부터 끝까지 정독하셔야 돼요. 제가 지금 이 수업은 행정사인데요. 행정사라는 이 분야에서 뭐 책을 정독한다. 그건 따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, 여러분이 그냥 이 과목은 듣고 여러분의 그 논문 분야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,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런 책은 숙독하셔야 됩니다. 집에 한두 권 정도는 꼭 보고 읽으셔야 돼요. 그리고 최근 대표서적, 이 책은 좀 대표서적이다. 그러면 그 과거의 대표서적도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죠. 이건 소설이나 수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자, 유명한 저자가 최근에 어떤 소설을 새로 썼어요. 읽었잖아요. 참 이 작가는 참 내가 좋아. 그럼 옛날 거도 읽어볼 수 있고, 옛날 작품들도 읽어볼 수 있고, 뭐 그렇잖아요. 그리고 대체로 저자가 똑같은 저자면은 이게 스타일이 비슷해요. 그래서 대표 서적끼리 좀 참고하는 일, 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는데, 이게 평소에 주요 부분들을 미리 정리하면 커다랗게 도움이 되는 게,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,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얼마나 내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, 특히 책은요, 아무리 제가 발췌해서 한다고 하지만 책을 읽는데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아직 논문이나 이런 걸 시작을 안 하신 분이라면 저는 일단 5번, 우리 행정학 분야 여러분 논문 쓰시는 그 주제에서 대표적인 서적을 한 권, 두 권 정도를 일단 구입을 하셔서 그 책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숙독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에 남아요. 논문은 이렇게 딱 필요한 것만 딱 뽑아 쓰다 보니까 막상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저자도 이름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책은 한두 권 정도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내용과 저자가 다 기억이 남아요. 이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학술도서를 읽는 방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뽑아서 읽고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학술도서 읽는 방법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, 이제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